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웃긴 일이죠. 오랜만에 선생님이 방송을 켜게 됐는데 지금 제 앞에는요 우리 착한 대곡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같이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건드리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08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시작 페이지가 108페이지부터죠. 108페이지 무슨 단어 나와있지? 셀주크 티르크부터 나와있죠. 처음부터 틀리면 곤란합니다. 셀주크 티르크 나와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티무르, 사파비 왕조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 번영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셀주크 티르크 하면요 우리가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는데 그 지도자의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뭐냐? 원래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였지? 칼리프였는데 이 칼리프가 원래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였죠. 그런데 요 셀주크 티르크로 넘어오면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칼리프는 뭐만 의미하고? 종교만 의미하고, 그렇죠? 이제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이름이 따로 나오는데 그게 뭐야? 술탄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고, 우리 앞에 배웠던 셀주크 티르크 내용 살펴보면 우리 십자군 전쟁 했던 거 기억나지요? 네. 기억납니까? 방송 찍고 있으니까 안 나도 난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술탄의 내용하고 십자군 전쟁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했으면 오른쪽에 티무르하고 사파비 나오는데 티무르하고 사파비는요 사실은요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내용은 대충 알아야 되겠지? 위치를 일단 비슷한 위치에 나타났다. 그래서 교과서 109페이지 중간에 지도를 보면 그 위치 그리고 영역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서술이 조금 비슷해. 그러니까 티무르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망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어디고 수도는 어디고 이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도 언제 시작해서 유명한 그 왕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유적지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가 어디였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서술이 돼 있어. 아유, 비슷하게 서술돼 있는데 내용은 같나 다르나? 다르지? 맞지? 그러면 두 개를 뭐 하면서 외워야 되겠노? 그렇지, 비교하면서 외우면은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그 다음에 자, 서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이 나라예요. 인도. 선생님의 입에서 이쁘고 고운 말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110페이지 오스만 제국의 성립.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페이지 수가 좀 많죠. 그럼 다른 것보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그 연도별로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지가 중요해.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주제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혀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다시 교과서를 읽으면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돼? 지도자가 이거 뭐시고 만두 같은 모자 쓰고 있는 사람 호빵 같은 술레이만 1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오스만 제국이 멸망시킨 나라가 있던데 그게 뭔 나라더러? 서술형 어쩌고저쩌고도 내가 그 관련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멸망당하고? 비잔티움.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그 수도 이름이 그치,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었지요. 기억나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인정한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이슬람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너무 좀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슬람이 전파될 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많이 베풀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 정책의 대표적인 게 그 술탄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니체리. 그 다음에 종교적 공동체를 인정해줘가지고 했던 무슨 제도? 밀레트 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아침에 모닝에 마시는 뭐 커피 문화, 커피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 문화도 이 시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새로운 문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12, 113페이지에 보면 아예 주제로요 이스탄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도시 변천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을 때 원래 이름 비잔티움. 그러다가 컨스탄티누스가 여기로 이주에 오면서 이름이 컨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키 여기를 함락시키면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그 안에 뭐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라 했지? 그 중에서 이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지? 기억나는가?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었는가, 어떻게 잘 섞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살펴보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인도예요. 자, 인도 역시 원래 우리가 인도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무슨 왕조? 쿠션이 아니고 쿠션은 니 잘 때 배고자는 게 쿠션. 국타 맞나? 국타 왕조 맞죠? 야, 그 국타 왕조에서 이제 나타났던 인도 고유의 종교, 여러 가지 짬뽕된 종교 이름이 뭐였지? 응? 뭐라고? 만두? 힌두교였죠. 힌두교였죠. 그런데 이 힌두교가 이제 계속 쭉 그 인도의 민족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저기 서쪽에서 새로운 종교가 인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무슨 종교?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사실 굉장히 그 무서운 속도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인도까지 이제 이슬람이 스며들게 되는데, 이때 인도의 그 분열된 시기, 국타 왕조가 끝나고 분열된 시기에 인도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5개의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불렀더라?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불렀죠. 술탄은 그때 얘기했던 이슬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델리는 북인도에 있는 지명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었던 그 이슬람 왕조를 우리가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유명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무굴 제국이 생겼다 했지. 무굴, 무갈, 모굴, 모갈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그 계승을 얘기하고 있다 했지? 몽골이라는 지역의 계승을 얘기했다 했죠. 바부르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그 유명한 황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아크바르. 그 다음에 아우랑제브. 뭔가 느낌이 아크바르는 악바리 같은 느낌이 있고, 아우랑제브는 뭔가 이렇게 관용적일 것 같은데 기락했나 반드락했나? 반드락했지. 악바리 같지만은 악바리가 아니고 아우랑 같지만 아우랑하지 않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느낌이 반대가 있겠다. 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했냐면, 요 실명 결혼할까? 안 되겠지? 잘 들으세요. 다 알 것 같아. 자, 뭐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하지 마라. 자, 야, 아크바르하고 아우랑제부가 다른 점이 이슬람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 이교도라고 부르죠. 이 이교도들 혹은 특히 이제 힌두교도들에 대한 그 종교적인 정책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용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첫 번째 힌두교도에 대해 어떻게 했다?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로 등용해주는 관리 등용 면에서도 힌두교도들 많이 포섭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했지? 뭘 폐지해? 갑자기 그 인두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지즈야라고 불리는 인두세를 폐지해줌으로써 힌두교도의 환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아우랑제부 야는 어쨌어?
그렇지, 부활시키는 바람에 힌두교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다 했지. 그런 바람에 어찌 됐겠노?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점점점 무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요, 이제 무굴 제국의 문화는 기존의 굽타 왕조 시절부터 있었던 인도의 문화, 즉 힌두교 문화하고 새롭게 들어온 무슨 문화? 이슬람 문화가 두 개가 어떻게 돼? 융합된, 섞인 이런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말에 뭔 말을 쓴다? 우르두어, 우르두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회화에 있어서도 무굴 회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양식과 그 다음에 인도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무굴 회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더라? 타지마할. 그 다음에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는데 시크한 사람들이 믿어서 시크교는 아니고요. 내가 좀 시크하잖아? 그럼 왠지 난 시크교를 믿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렇지만 시크에서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의지가 좋단다. 116페이지. 이제는 유럽의 역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유럽의 역사가 이제 장기간 조금 나오지요. 맞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이제 그거 할 때 거장 좀 먹고 저 시험 범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유럽 중심 얘기가 이제 나오기라. 왜냐? 근대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사실 유럽이었거든. 우리의 입장에서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세계를 이제 제패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유럽이 세계를 제패해 나갔던 이제 가장 큰 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로 개척이죠. 신학로 개척은 선생님이 어떤 그 세계사를 가르쳐 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주제에 항상 세 파트로 나눠서 알려줬어. 어떤 주제에? 배경, 전개, 그 다음에 결과. 그치?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역사라는 내용이 사실 많잖아. 그리고 우리는 잠깐 1시간 만에 배우지만 거의 뭐 100년 동안 혹은 뭐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걸 축약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 다 줄줄줄줄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의 배경이 뭐야? 그 일이, 그런 사건 혹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개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 결과는 그러한 사건 혹은 그러한 현상이 다른 데다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눈 걸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보통 살펴보게 되는데, 신학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승민아, 이제 성까지 좀 있으면 붙일 수도 있다. 뭘 오스만 제국이야? 성윤아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에는 줄글로 돼 있는데 스님 학습지에다가 신학로 개척의 배경을 정리를 해놨죠.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전객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신학로 개척은 인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콜럼버스, 그 다음에 바스쿠 다가마, 바르톨로뮤 디아스, 그 다음에 마젤란과 그 일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경로가 사실은 그 117페이지 탐구해봐요 지도에 나와 있죠. 요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갔다 왔고, 그러니까 경로로 보면 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면 이 경로로 갔다 온 사람이다. 이거 알아야 되겠지. 또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탐구해봐요를 한 번 더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되나?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신학로 개척의 영향이죠. 영향이 사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신학로 개척으로 해서 세계 무역, 특히 유럽 중심의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무역 형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계 무역이 중간에 어떤 제국이 있고
오스만 제국이 있고 오스만 제국과 아시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유럽 사이에 이 편무역, 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이제 발달을 했었는데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체계로 바뀌면서 무역, 스그 무역, 그치, 삼각 무역이 이제 중심 무역으로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삼각 무역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이제 무역을 관계를 이제 삼각 무역이라 한다 했지? 기억나나? 자, 유럽이 여러 나라로 진출하면서 특히 아메리카에 돈을 막 벌어 들이려고 막 농장을 세웠어. 그게 뭔 농장이 돼? 플랜테이션 농장. 그 다음에 은광을 막 개발했는데 대표적 은광이 뭔 은광이 있다 구대? 포토시 은광이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요 돈을 막 빨아들이려고 막 갔는데 야들이 갈 때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 사람들 몸뚱아리에 붙어가지고 뭐가 갔어? 질병들이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아메리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다른 그 대륙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었어요. 천연두, 그 다음에 뭐 파상풍 이런 것들 때문에 원주민이 갑자기 많이 죽어버렸어. 거의 뭐 얼마나 죽었다 했지? 95%. 뭐 그 100% 중에 뭐 한 5%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지. 근데 유럽인들은 이걸 보고 어떡해, 안타까워, 미안하다 이런 생각 한다 했나? 안 한다 했어. 뭐가 제일 걱정이라 했어? 이 일 뿌려 먹을 놈들이 죽으니까 누가 일을 하지? 좀 비인간적이지만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오기로 했어?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에 쓰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로 굳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좀 눈으로 욕을 했잖아, 그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배웠던 거, 그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 메커니즘을 조금 잘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네이션이다. 자꾸 헷갈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몹시 기분이 안 좋아졌다. 자, 120페이지 넘어간다. 뭐가 나왔어? 나 평소에 대비 수업하잖아. 뭘 아니야? 너 그런 소리 하면 혼난대. 120페이지 유럽 사회의 변화.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유럽에 뭐가 많이 들어온다 했지? 금과 은이 많이 들어와. 자, 금과 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물가가 막 팍 솟았어. 치솟았어. 이걸 무슨 혁명? 가격혁명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가격혁명으로 인해서 땅이 많았던 대지주들은 조금 불쌍하게 됐어. 근데 어떤 사람들의 지위가 향상됐다 했겠지? 그렇지, 상공업자, 신흥 상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막대하게 축적할 수 있어서 지위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들, 뭐 고구마니, 감자니, 옥수수니,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작물들이 이제 등장했고요.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갖고 싫다했지만은 이게 구황작물로서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작물이란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널리 유럽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발전하기 전이니까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때부터 은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회사가 등장하는 등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요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 벌써 흥미가 떨어졌어? 왜 엎드려 있어, 승민아? 니은 승민아? 노승민. 난 얘기 안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저면은 이거. 야, 그것도 찍고 있기 때문에 욕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예전에 그거 찍고 있는데요. 그 전에 찍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학생이 막 욕을 해가지고 막 욕이 막 다 들어갔어. 아이고. 근데 나는 편집할 줄 몰라고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영원히 박제되기 싫으면은 그 말을 조심하시오. 알았죠? 122페이지 절대왕정으로 넘어갑니다. 야, 절대왕정 갖고 우리가 꽤나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루이 14세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루이 14세 막 이빨 뽑아가지고 막 했던 그런 얘기만 많이 남아있을 낀데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낸다. 그래, 추잡스럽고 흉측스러워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거리로 일단 남겨두고요. 내일 모레 이제 당장 시험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그 중요한 게 122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서유럽의 절대왕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이 배웠지? 네. 절대군주를 지지하는 두 개의 큰 지지 기반이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으로서 등장한 게 왕권 신수설, 신에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상은 중상주의. 자, 중상주의가 12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잘 읽어보고요. 중상주의를 하면 일단은 나라 안에 뭐가 많아야 된다? 돈, 금과 은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나라다. 그렇게 금과 은이 많으려면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무슨 장벽을 높여야 된대? 관세 장벽을 높여서 아주 높은 무거운 관세를 막 세게 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 식민지를 확보하는데도 이 절대왕정,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절대왕정 국가들이 열심히 나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 절대왕정기 문화 바로크와 로코코 얘기했어요.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라 했지? 베르사유 궁전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이 14세.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은 대표적인 게 쌍수시 궁전인데 누가?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2세는 어떤 나라고? 프로이센. 프로이센 나중에 또 나오지? 그 독일 그 통일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 발생하고 계몽사상이 나온다. 계몽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몽사상은 절대왕정을 거의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야, 반대하는 내용이야. 반대하는 내용이 좀 많았다라고 했었죠. 대표적 인물 로크,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이런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계몽사상은 나중에 뭐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시민혁명. 자, 이제 그러면 엮여서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건우야. 승민이 머리를 자꾸 때리면 곤란하겠지. 둘이 참 사이가 좋아서 담임 선생님 보기 흐뭇하다. 요거 이제 끄고 보자. 영상 종료하고 나서 보자. 어떡하노? 승민이랑 건우는 오늘 집에 늦게 가게 생겼네. 반성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하지 뭐. 그러지 말고 너희들한테 유익한 벌을 내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외우게 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고 뭐 이런 거 할까? 남고사 100점 맞으면 그냥 이제 한 달 동안 남는 거. 그럴래? 뭐가 미안. 자,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아이디어를 받으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벌 받고 싶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대답 잘하고. 자, 까먹었다. 너 때문에 까먹었다. 시민혁명. 그래, 시민혁명. 자, 우리가 세계 3대 시민혁명 하면 뭐 있지? 그렇지.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 근데 우리 그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연대기 순으로 파악하는 거잖아. 일어난 순서대로. 그럼 일어난 순서대로 얘기해보자. 영국, 미국, 프랑스. 자, 124페이지에 영국, 미국, 프랑스 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영국과 프랑스 내용이 벌써 나온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영국 이야기, 프랑스 얘기는 시민혁명에 대한 내용이가? 아니지. 124페이지 나온 거 시민혁명 아니지? 시민혁명 이전에 무슨 절대왕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민혁명 시기에 있었던 내용, 그 혁명은요 바로 여기 있는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어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의 다양한 모습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와 있지. 근데 각각의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정책했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절대왕정 특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했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교과서 125페이지 위에 본문에 다 적혀 있어. 적혀 있는 것 그냥 내가 이제 수업도 했는데 또 언급하면 그거는 대도 안 했지? 그럼 내가 너거를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만약 여기서 또 동료를 뭐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이구 너희들은 내가 수업도 하고 정리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구나 라고 취급하는 거니까 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치? 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2페이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 알지? 이거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면 또 길게 해놓으면 보도 안 해요. 그 내가 가끔씩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막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해갖고 막 아 내 영상이 보고 싶은갑다 해갖고 영상 막 올려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조회수가 몇 명이 됐다 해서 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봐. 너가 모르는 게 이거를 그 스튜디오인가 무엇인가에 들어가면 내가 분석 자료를 볼 수 있거든. 야 평균 연속으로 본 시간이 5분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할 때 깔깔깔 웃다가 다 뛰어넘고 10초 뛰어넘어가지고 뭐라 하니 중간에 뜻도 안 하고 그냥 쑥피는기라. 그래놓고 선생님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내용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너는 오늘 나랑 같이 참여한 그 지금 사실 제작자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책 펴놓고 넘겨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반에 친한 친구들 있으면 홍보 좀 해라. 그 웬만하면 영상만 보지 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 야, 그 내가 누누이 얘기한대. 구독 한번 해놨으면 어차피 내 자주 영상 올리지도 않는데 그냥 냅둬. 구독 취소하는 게 더 귀찮잖아. 구독을 안 눌렀구나. 너 안 했어? 노승민. 우리 반 15번 노승민. 대곡중학교 2학년 2반 15번 노승민은 안 눌렀다 이 말이지? 내 오늘 알림 오는 거 안 오는 거 본다. 내한테 뜨거든. 알지? 누가 구독하셨습니다. 혹시나 그 유튜브 이름이 네 이름하고 다를 경우에 미리 얘기해라. 알았지? 자 132페이지 영국혁명. 자 아이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하는데 그건 좀 눌러줘야지. 그 인지상정 아이가.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두 번 누르면 취소되잖아. 한 번만 눌러. 홀수로 눌러야 돼. 세 번 눌러. 승민아, 네. 농담이야. 네. 농담인데 알아서 잘 알아듣길 바래. 자 132페이지 보면 영국혁명 나옵니다. 야 영국혁명은 크게 두 가지 혁명으로 나눌 수 있어. 청교도하고 명예혁명. 그죠?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제찰찰제 중에서 두 명 누구고? 앞에 제찰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라 불렀어요.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 하더라? 그거 전제정치. 그렇지. 전제정치를 하고 싶어해. 근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영국 전통이 안 그렇단 말이지. 근데 스튜어트 왕조 애들은 뭐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 대항해가지고 의회파하고 왕당파로 나눠서 꽝 하고 내전이 발생했어. 그 내전에서 누가 이겼어? 의회파가 이겼단 말이야. 이 사건이 무슨 혁명? 청교도 혁명이야. 내전이 발생해서 꽝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찰스 1세는 목이 땡강 잘려서 죽었어.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 이 결과 누가 권력을 잡게 됐지? 크로멜. 근데 크로멜은 왕이야,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영국에는 왕이 없어졌어. 왕이 없으면 무슨 정? 공화정. 그렇지.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찰스 1세가 처형되고 뭐가 수립됐다? 공화정이 수립됐다. 이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 크로멜이다. 근데 크로멜, 막상 크로멜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더라? 못하더라. 그래 크로멜이 죽고 나서 야 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스튜어트 왕조가 왕정 복고를 하죠. 그 다음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근데 이것들도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또 전제정치 하려고 하는 거야.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제임스 2세 추방시켜버리고요. 새로 부릅니다. 누굴 불러? 메리 공주하고 남편인 윌리엄 공을 불렀지. 근데 왕 하실래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세요. 했는데 왕 하려고 딱 오자마자 여 사인하시오 하면서 뭘 내밀었어? 권리장전에 사인했어. 권리장전의 내용은 많은데 결국에는 뭐야? 왕은 의회 승인 없이 뭐 못한다. 왕은 의회 승인 없이 뭐 못한다. 왕은 뭐 못한다. 뭐 다 못하는 것밖에 안 적혀있어. 그 왕이라는 자리는 있긴 있어. 군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법에 의해서 다 제한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기라. 맞지? 이 뭔 정이라 하대? 입헌군주정이라고 했죠. 왕이 있으나 왕이 지 맘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왕권이 제한받는 입헌군주정이 실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만들어지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은 군림 하나, 즉 존재하긴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통치하지는 않는 영국 특유의 정치 형태가 이때 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는 공화정, 명예혁명의 결과로는 입헌군주정. 아 참, 내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 명예혁명이야. 왜 명예혁명이라고 돼?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미국혁명. 미국혁명은 영국과 식민지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죠. 이 갈등이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을 매기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 매긴 게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결국에 보스턴 차 사건을 겪으면서 영국 본국하고 식민지하고 사이에 갈등이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독립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들어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35페이지에 탐구해봐요를 보면 미국 독립선언문이 나타났어요. 있어요. 우리 학습지에서 선생님 밑줄 긋고 이거는 뭐다, 기억은 뭐다, 밑줄 긋고 니은은 뭐다 하면서 정리 다 했지? 그 독립선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개봉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역시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시민혁명이자 시민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이 나와있죠. 프랑스 혁명 역시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배경, 우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이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제도의 모순, 앙시행 레짐의 모순이라 했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어떠한 이제 차이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3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한다고 안내됐던 거기도 한데 교과서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통령정부까지 5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수행평가 할 때도 요거 참고해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만 딱딱딱딱딱 외워놓으면 사실상 쉬워요. 사실상 쉬운 파트라고. 왜 공부하기는 아니라고. 더 열심히 해라 그런 거. 아니 외우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외우는 것만 잘하면 있잖아 짝짝짝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거나 물어볼 때 야, 바스요 감옥은 언제 습격당했지? 그럼 뭔 시기? 그 다음에 봉건제가 폐지되고 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나온 게 언제지? 뭔 시기? 그 다음에 또 뭐고 루이 16세가 처해낸 거 뭔 시기? 이걸 말하면 탁탁탁탁 나오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이제 유명한 정복자 누구?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 등장했어요. 유럽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두 가지의 이념이 전파가 됐어. 첫 번째가 뭐라? 민족주의 하나. 또 하나? 자유주의 겠지?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이 사실 뒤에 나오죠. 맞지? 네. 자유를 나폴레옹 시기에 전파됐던 이 자유주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그 뒤에 나온다. 반동체제. 무슨 체제?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반동체제를 뭐라 하노? 빈체제. 빈체제를 주도한 사람 누구?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빈체제는 애초부터 인간이 이미 자유의 맛을 봤는데 그걸 억압하려 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했잖아. 그래갖고 여기에 막 빈체제 저항하는 막 운동이 일어난다 했어. 자유주의 운동이. 근데 크게 두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영국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운동의 형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거는 어떤 형태라 했어? 야! 막 오랫동안 혁명 기간을 겪어봤으니까 프랑스인들한테 혁명은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야! 하는 혁명이 두 차례 일어나. 뭔 혁명? 7월 혁명과 2월 혁명. 7월 혁명의 결과로 무슨 정이 만들어졌더라? 어? 그 반대야 이거. 루이 필리프 시민의 왕을 올린 입헌군주정이고 2월 혁명의 결과로 아예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나타났었죠.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요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너무 한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주의의 이념을 실현해 나갔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했던 운동이 뭔 운동이지?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의 6개 요구사항이 관련된 거 우리 서술형과 관련됐다 했죠? 요거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42, 143페이지 민족주의에 따른 새로운 유럽에서의 국가 등장. 두 나라 있었어. 첫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인물 3명 대표적으로 있더라.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 우리 좀 감동적인 이야기 했었지. 가리발디가 입 받쳐 딱 하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통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제일 많이 일한 사람? 프리드리히. 비스마르크. 너 때문에 나가 프리드리히인 줄 알았다이. 비스마르크가 주장한 정책 뭔 정책? 오직 철과 피로. 뭔 말인지 알아요? 다수결이 아니고 철과 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철혈 정책이었죠. 두 사람의 관점 차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를 탐구 해발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미국의 남북 전쟁. 종이 쳤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안 돼. 조금만 더 해야 돼. 이건 마무리는 지어야지. 영상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 자, 미국의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전쟁?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원인이 뭐라 했지? 그렇지, 노예제도. 어디가 찬성? 남부는 찬성, 북부는 반대였지. 그게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이끌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스페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스파냐인인데 태어나서 자라기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크리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크리오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산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기계공업이 가장 중요시하다 했지. 저 뭐고 영국의 기계공업이 처음에 발달했을 때 주력 산업이 뭔 산업이라 했어? 면직물 산업이죠. 면직물 산업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방직기. 그렇지.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와 실과 실을 엮어서 천을 만드는 방직기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동력을 사용하는 거?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동력혁명, 교통혁명 이런 게 나타났다. 이 산업혁명이 주변 국가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후반 아주 영국보다 한 100년 정도 늦은 애들은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어. 왜?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더 빨리 가야 될까 얘가. 대표적인 나라는 뭐 있다 쿠데? 일본, 독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했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더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갈등, 빈부격차.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계를 두드리 부수는 무슨 운동? 러다이트 운동 했으나 그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상이 유행했는데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지? 로버트 오원 같은 사람은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악랄한 자본주의가 갖다 때려 부수자 어떻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있다 했죠. 150페이지 19세기 문화 발전. 이거는 수업할 때도 간단하게 했었지. 이거는 사실은요 문화 파트를 외워야 돼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차분히 보면서 아 이거는 누구다 이거는 누구다 이거 1대1 매칭만 잘 시키면 돼. 알았지? 네. 자, 선생님이랑 종치고 나서까지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 덕분에 아주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영상 올려놓으면 좀 보라고 얘기해라. 알았지? 고마워요.